술 한 잔도 안 되는 걸까? 당뇨 환자를 위한 안전한 음주 가이드입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실려간 66세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광수 씨는 은퇴 후 하루 한두 잔의 소주가 유일한 낙이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3년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있었기에 문제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셨고 집으로 돌아간 뒤 쓰러졌다. 혈당은 급격히 떨어졌고 응급실에서는 저혈당 쇼크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말했다. 딱 한 잔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음이 아니라 당뇨와 술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오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당뇨 환자들이 음주 시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풀어드립니다. 당뇨와 술, 왜 위험한가요? 술은 혈당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술이 간의 포도당 방출을 억제하여 저혈당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간은 술을 우선적으로 분해하느라 혈당 유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술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도 합니다. 단맛 나는 술이나 맥주, 칵테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술은 당뇨약,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의 작용을 방해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예상하지 못한 저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술이 더 위험할까요? 술 종류별 혈당 영향입니다. 맥주는 탄수화물이 많고 당지수도 높아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와인은 소량 마실 경우 항산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공복 시에는 오히려 혈당을 낮춰 위험합니다. 하루 한두 잔 이내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소주나 위스키는 당분은 적지만 도수가 높아 간에 부담을 주며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억제합니다. 특히 과음은 금지입니다. 칵테일은 시럽이나 설탕이 다량 첨가돼 있어 혈당을 급격히 폭등시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공복에 단맛 나는 술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술과 혈당,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과정입니다.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억제하여 저혈당 위험을 초래합니다. 공복일 때 간은 글리코겐, 탄수화물 저장 형태를 분해해 혈당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술이 들어오면 간은 독소로 인식된 알코올 분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기능이 억제되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술이 혈당을 올릴 수도 있다. 당분이 많은 술, 예를 들면 맥주, 칵테일, 막걸리 등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예를 들어 맥주 500ml에는 탄수화물이 10에서 15g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음주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다음 두 단계로 분해됩니다. 1단계, 알코올 탈수소 요소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전환시킵니다. 2단계, 알데하이드 탈수소 요소가 이를 아세트산으로 바꿔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배출됩니다. 이 대사 과정에서 NAD,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이 많이 소모됩니다. 이 물질은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신생합성 과정에 꼭 필요한 조효소인데 NAD가 줄어들면 혈당 생성 기능이 떨어지고 저혈당 위험이 커집니다. 술과 인슐린 관계입니다. 상호작용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혈당이 곧바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간이 술 분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인슐린은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계속 떨어져도 간은 방어를 못하므로 심각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술 종류에 따른 혈당 변화 패턴입니다. 맥주, 막걸리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이후 떨어지며 저혈당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주, 위스키는 당분은 적지만 공복 시 혈당 저하 위험이 높습니다. 칵테일은 설탕과 시럽으로 인해 초고혈당을 유발합니다. 와인 소량은 항산화 성분 포함, 적당량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과음은 위험합니다. 요약하면
술은 저혈당도 고혈당도 유발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는 동안 혈당 조절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마셔도 되는 양, 의학적 권장량입니다. 남성은 하루 순수 알코올 15g 이하로 소주 약 1잔 또는 와인 1잔 정도입니다. 여성은 하루 10g 이하로 소주 반잔 수준입니다. 순수 알코올 기준 소주 50ml는 약 10g, 맥주 250ml는 약 10g, 와인 150ml는 약 12g입니다. 단, 매일 마시는 건 금물이며 주 2, 3회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술이 문제였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68세 최 씨는 저녁에 맥주 2잔 마시고 잠든 후 아침에 식은땀과 혼수 상태, 인슐린 투여 중 공복 음주가 원인이었습니다. 72세 여성 이모는 와인 한 병 반 마신 후 저혈당 쇼크로 쓰러짐, 인슐린과 고혈압 약을 함께 복용 중이었음. 65세 박 씨는 매일 소주 반 병을 괜찮다며 마셨지만 당화 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가 합병증이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건강한 술 대처법입니다.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식사 후 마실 것. 혈당 측정은 필수.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뇨 환자입니다 라고 알릴 것 등이 있습니다. 마시는 중에는 단술, 달콤한 술은 피할 것. 천천히 물과 함께 마시기. 혹시 혈당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탄수화물 간식 준비 필요합니다. 마신 후는 잠자기 전 새벽에 혈당 체크하기.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으로 가기입니다. 당뇨와 술의 관계를 바꾸는 식단 및 생활 처방입니다. 식단 추천입니다. 평소에는 현미, 채소, 등푸른 생선, 두부 중심의 고섬유질 저당 식단을 준비하고 술 마신 다음 날은 수분 보충과 함께 달걀, 미역국 등 간 회복에 도움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생활 처방입니다. 음주 다음 날은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혈당 일기를 작성합니다. 술 마신 날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술 해독을 돕는 음식으로는 토마토, 양배추, 생강 등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술잔을 내려놨다. 김광수 씨는 지금도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나 이제는 탄산수나 무알코올 맥주를 선택한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이겼어요.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고 술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잔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술과 건강 사이의 줄다리기를 멈추세요. 당뇨 환자도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양, 시기, 종류를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저혈당 또는 고혈당 위험 모두 존재합니다. 공복 음주와 달콤한 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 혈당 체크 후, 주변에 알리고 물과 함께 소량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은 60대, 70대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자식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 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